1948년도 8월 달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죠. 그리고 한 달 후인 이제 1948년도 9월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북한에 비해서 당시에 남한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는데요.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기 직전에 북한군 같은 경우는 소련제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하고요.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참전했었던 이제 조선인민군들이 주력으로 참전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들이 남침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은 이제 모내기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병사들이 휴가를 가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가 훈련이 많이 부족했었고, 또 무기 체계가 북한에 비해서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6월 25일 날 전쟁이 나고 단 3일 만에 안타깝게도 서울이 함락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크게 그 두 개의 작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블루하트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쟁 발발 4일 후인 6월 29일 날 미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지금의 신길동 영등포 공원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한강 방어선을 시찰을 한 후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작전이 이제 블루하트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수립이 되고요. D-Day가 7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 날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이 일제히 이제 남진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같은 날 7월 1일 날 일본에서 24사단의 예하 부대였던 스미스 부대가 부산을 통해 가지고 오산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미군과 북한군 간의 첫 전투가 오산 중미령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투에서 미군이 집니다. 미군이 지면서 북한군은 남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대전, 충청도, 전라도를 점령을 한 후에 낙동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하트 작전은 D-Day가 7월 22일이지만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결국 이 작전은 7월 10일 날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고 두 번째 작전이 이제 계획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15일 날 상륙했던 크로마이트 작전입니다. 이 크로마이트 작전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7사단하고 미국에서 이제 한 개의 해병 사단이 조직을 해서 인천으로 이제 상륙하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이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상륙했던 병력은 이제 한국 해병과 미 해병대였습니다. 상륙했던 해안은 총 3군데인데요. 가장 먼저 그 9월 15일 날 오전 06시 30분경에 지금 월미도 그 월미공원 입구, 거기가 이제 녹색 해안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후 5시 30분경에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용종공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하대 전철역 그 주변으로, 거기가 이제 청색 해안인데요. 그곳으로 또 한 곳에 미 해병대가 상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성포구에 미 해병대가 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군도 역시 함께 상륙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처음에 미 국무부와 미 합동참모부에서는 이 작전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 합동참모부에서 2명의 이제 대장을 일본 도쿄에 있는 미 극동군 사령부에 이제 파견을 하는데요. 미 육군의 그 대장이었던 콜린즈 대장, 그리고 세군 대장이었던 셔먼 제독을 파견합니다. 8월 23일 날 미 극동군 사령부에서 이 콜린즈 대장과 그다음에 셔먼 대장, 그리고 메가더 대장 3명이 왜 인천이냐, 인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을 그렇게 미국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은 세계적으로도 이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할 때는 보통 10m 내외로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조 때에 접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만조 때 접안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남짓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3시간 안에 상륙군 병력과 장비가 하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만조 때에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 부대들이 상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상륙 작전이 전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서해에서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수로가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이제 영흥도 쪽에서 진입하는 수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덕적도에서 진입하는 수로가 있는데 이 2개 수로가 8m에서 합류를 한 다음에 인천 앞바다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수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수로라는 것이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깊은 곳이죠. 이 수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 배 한두 척이 좌초를 한다든지 혹은 적의 기뢰에 의해서 함선이 파손된다든지 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배들이 진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유는 월미도는 이 방파제로 인천 본토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월미도에는 북한군의 동굴 진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군 동굴 진지에 대한 또는 북한군의 어떤 그 배치와 관련된 사항들, 무기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륙했을 경우에 상륙군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하다. 그러한 어떤 반대 주장이 있었지만은 결국 메가더 장군은 이들의 주장을 이제 극복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감행하게 되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이 수복될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북진의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인데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전격적으로 이제 감행이 된 후 3일 만에 9월 18일 날 인천이 완전 수복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인 9월 28일 날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됩니다. 서울을 수복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일단 북한군의 주력 부대들이 낙동강에 다 몰려있는 상태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급로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10월 1일 날 드디어 이제 휴전선을 돌파하게 되는 그날을 국군의 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을 때에 장사 상륙작전과 같은 기만 전술을 펼치면서 우리의 젊은 학도병들의 희생도 있었고요. 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서해도서 탈환작전을 감행했었던 우리 해군과 현지인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전쟁 과정 속에서 희생당한 우리 월미도 주민들 또 우리 인천 본토에서 있는 많은 분들도 희생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인천 상륙작전을 테마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념관입니다. 1984년도 9월에 개관을 했고요. 현재 인천시 연수구 옥년동에 있는 그 청량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지역하고는 좀 동떨어진 곳이죠. 어떤 역사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84년도에 옥년동에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개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당시에 월미도는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출입이 이제 금지됐던 곳입니다.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그곳에다가 건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송도 유원지를 특색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강했었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이제 원래의 역사 장소성을 살려서 좀 이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크게 전시관과 영상관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시관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발발했던 원인, 그리고 발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영상관에는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개관한 지 오래되었고 또 아직까지 그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유물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의만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자유번영이라고 하는 자유평화라고 하는 세계사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된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공기처럼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승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